1938년 상상해보세요. 라디오에서 갑자기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했다는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죠. 물론 이건 소설 우주전쟁을 각색한 라디오 드라마였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침략자가 저 멀리 화성에서 온 게 아니라면요? 사실 그 주인공은 수십억 년 동안 이 지구의 모든 곳, 정말 상상도 못할 곳까지 완벽하게 정복해온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비결이 바로 대사, 메타볼리즘입니다. 대사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생물학 용어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극한 환경에 던져줘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궁극의 서바이벌 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에너지를 얻고 자라고 또 번식까지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서바이벌 키트가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생존의 규칙 같은 건 가뿐하게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곳에서 살아남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바로 산소만 봐도 그래요. 우리한테 산소는 어때요? 당연히 없으면 죽죠. 숨 쉬고 에너지 만드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미생물들한테는요, 이 산소가 치명적인 독이에요. 독. 오히려 산소가 없는 곳에서 더 잘 자라요. 완전히 반대죠? 이게 바로 대사의 힘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생존 전략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대사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대체 뭘까요? 바로 ATP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ATP, 아데노신 3인산. 이름은 어려운데 간단해요. 모든 생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생명체는 이 ATP를 벌어야 생존이라는 비용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 작은 생명체들의 놀라운 생존력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시점을 바꿔서 우리 인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보이지 않는 침략자들, 특히 우리를 병들게 하는 세균들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찾아낸 아주 특별한 마법의 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 속 이분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1928년 플레밍은 정말 사소함, 어찌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으로 의학의 역사를, 아니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바로 이 페트리 접시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기 푸른 곰팡이, 페니실리움이 핀 주변으로 동그랗게 세균이 전혀 자라지 못했죠. 이게 바로 죽음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인류에게 이 죽음의 영역은 역설적으로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와,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류가 드디어 세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법의 탄원을 손에 넣은 거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그야말로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항생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강력한 무기가 사실은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바로 그 미생물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미생물들끼리 서로 싸우기 위해 사용하던 무기를 우리가 발견해서 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의 이 마법 탄환이 안타깝게도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 세균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들도 반격을 위해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말 그대로 군비 경쟁이나 다름없습니다. 1940년대에 우리가 페니실린이라는 신무기를 개발해서 공격했다면 오늘날의 세균들은 슈퍼버그라는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에게 맞서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페니실린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강력한 2세대, 3세대 항생제를 만들어내면 세균들은 그래? 그럼 우린 이걸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패를 만들지 하면서 계속해서 방어 전략을 발전시켜 온 거예요. 정말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우리가 바로 이 현상을 항생제 내성, 영어로는 ARM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던 약이 오늘 갑자기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적들의 방어막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렇게 온갖 방어막으로 중무장해서 우리의 항생제를 무력화시키는 녀석들을 우리는 슈퍼버그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무기가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슈퍼 악당의 등장이죠. 이게
그냥 말로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70만. 이게 바로 전 세계에서 매년 이 슈퍼버그 때문에, 즉 항생제 내성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매년 70만 명이에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자, 그럼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길고 긴 전쟁, 과연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 걸까요? 인류일까요? 아니면 세균일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우리가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항생제의 시대를 연 지가 이제 겨우 100년이 좀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우리는 이렇게 광범위한 내성이라는 엄청난 벽에 부딪힌 겁니다. 이 속도 정말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세균은요, 무려 35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지구에서 살아남는 법, 즉 대사라는 기술을 갈고 닦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생제라는 무기를 쓴 지 이제 고작 100년도 안 됐습니다. 35억 년 대 100년. 이 싸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세균의 35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 앞에서 인류의 100년짜리 기술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린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무기를 찾아 나서야 하는 걸까요?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의 다음 챕터는 어떻게 될지 그 해답을 우리 강의실에서 함께 찾아봅시다.